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와 세상을 움직이는 이슈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탈락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패배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패배 이후의 태도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장면은 홍명보 감독의 출국입니다. 대표팀이 귀국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출국했고 공항에서 우연히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출국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당분간 귀국 계획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라면 월드컵에서 실패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팬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대표팀이 무너졌는지, 전술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선수 기용은 왜 그렇게 했는지, 대표팀 내부에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은 사실인지,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감독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설명이 없으니 추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 내분설, 손흥민과의 갈등설, 이재성 결장 배경, 감독과 선수들의 불화설, 온갖 이야기들이 인터넷과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독 한 사람의 한마디가 수십 개의 루머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숨는 것 아니냐? 정말 책임을 피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더해 많은 팬들의 분노를 키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입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실패를 이야기할 때 감독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독을 선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축구협회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표팀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 역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했던 회장은 정작 탈락 이후에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축구협회의 첫 공식 사과문에서도 회장 명의는 없었습니다. 누가 사과하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변명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한국 축구는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할까요? 사실 이번 월드컵 탈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팬들과의 소통 부족, 유소년 시스템의 한계, 국내 지도자 육성 문제, K리그와 대표팀의 연결 부족,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한두 명의 스타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유소년부터 성인 대표팀까지 철저하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철학은 유지됩니다. 선수가 바뀌어도 경기 방식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감독이 바뀔 때마다 축구가 달라집니다. 대표팀 철학도 달라집니다. 선수 선발 기준도 달라집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세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일수록 리더가 앞에 서야 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 앞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 책임지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실패 이후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장도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도 받고 책임도 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팬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잃은 것은 월드컵 성적만이 아닙니다. 팬들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투명한 운영, 공정한 감독 선임, 책임지는 문화, 장기적인 육성 시스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 축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축구협회에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다양한 이슈들을 누구보다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을 보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결과만 보고 분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모습을 원합니다.
설명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소통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승리하면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패배했을 때 앞에 서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끝났지만 한국 축구가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스타 선수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문화입니다. 책임지는 리더가 있어야 시스템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야 축구가 바뀌며, 축구가 바뀌어야 월드컵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실패가 한국 축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사건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축구협회와 새로운 리더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